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되게 화면빨 잘 봤네요, 오늘. 이진 저요? 기자. 노란색 어. 입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세영이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네. 머니볼 36회 맞았네요. 36회요. 아마 우리가 7월 달인가 7월 달에 했나? 8월 달에 했나? 그럼 설마 기억을 못 좀 하겠네. 있으면 1주년이에요? 네, 1주년. 세상에나. 1주년 때는 뭐 없죠? 진짜 있어요? 1주년 때는 상품을 걸라고요. 어, 크게 저번처럼 하고. 다들 놀라세요. 저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가까이 일주년 끌기는 공개, 여기 말게 없다. 36? 아유 좋은 숫자죠? 이쪽으로 가라는 말씀. 이쪽 그래요. 이게 이거 뒷 배경이랑 옷이랑 투명하게 다 이렇게 되네. 그러네요. 신기하다.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1주년 공개 방송 우와. 어디서 할까요? 공개 방송. 여기. 시모님 최정계 해주셨고, 공개 방 화면을 왼쪽으로. 네가 당신이 이쪽으로 좀 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 둘이 별로 안 친해서. 내외하는. 요즘에 이 13번이 핫하죠 SK에서는. 그럼요. 누구죠? 하재훈 선수. 그, 어제도 또 세이브 하나를. 연속 경기 무실점은 깨졌지만 잘 깨졌어요. 제 생각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부담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친합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혜진 기자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또 광주 출장을 함께 또 다녀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은 회사는 아니고 여기는 스포츠월드. 저는 문화일보. 되게 오늘따라 선 그으시는데. 선을 좀 손절. 농담이고요. 설태커피님, 시모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광주 출장만 가면 저는 행복한. 이번에 또 메뉴가 또 메뉴가 뭐 있었죠? 일단은 첫째 날 해물 갈비찜을 먹었고. 그렇죠. 둘째 날은 또 육전도 먹었고. 그럼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왔는데 광주 출장 갈 때마다 좋지만 제가 가면 광주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SK가 2014년 이제 챔피언스 필드가 처음 만들어지고 광주 출장을 갔는데 그때 우리 기자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SK가 이제 첫 광주 3연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관중석에서 번호로 오징어를 구워 먹다가 번호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맞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심판 폭행도 있었고요. SK가 한 경기 최다 실책인가 7개인가 8개인가 했을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승 13패가 됐습니다. SK가. 그러면서 광주에서만이죠? 아니요. 그 경기 이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제가 SK의 그 원대한 포부를 외치는 대신 이제 담당 기자로서 외쳤다가 계속 욕을 먹었죠. 그 말 때문이었다 이러면서 관중석에서 하여튼 그 오징어 구워 먹다가 그 번호가 터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기자님 탓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1승 2패를 했네요. 그렇지만 또 기아는 이번 SK와 3연전을 통해서 뭔가 이제 희망의 계기. 지금 기아가 보니까 강팀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SK전 LG전이었죠. 이 두 팀을 상대 위닝 시리즈를 따내면서 기아가 지금 NC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기아가 이제 좀 노려볼 만한 5강, 4위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은데 5강 자리를 놓고 뭔가 재밌게 순위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6연전을 통해 자신감을 찾는 기아로서는 한 주가 됐고 SK는 그리고 나서 좀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이제 한 경기 차로 두산하고 격차가 줄어들었죠.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뒤집히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입승을 따냈죠. 확실히 붙어봤더니 좀 SK가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타선이 확실히 잘 안 터지는 그런 느낌.
이 공인구 효과가 좀 두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물론 전 구단에 다 미치고 있지만 또 뭐 SK 투수들이 잘 던졌다고도 또 볼 수도 있겠죠. SK 또 마운드도 선발 마운드가 뭐 그 무슨 데이였죠? 그 희귀병 어린이들 희망 더하기 행사였는데 선수들이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줬습니다. 경기력도 좋았지만 특정 행사에서 선수들이 그 뜻을 더 새기려고 더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저는 보기 멋졌다. 경기 이렇게. 끝나고 몇몇 선수들한테 들어봤는데 정말로 더 알리기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또 뭐 이범호 선수가 또 이 은퇴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깜짝 놀란 일도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주간 브리핑이나 뒤에 이제 코너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일단 지난주 순위 소개 그리고 주간 MVP를 뽑아야 되는데, 먼저 이혜진 기자가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SK가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따내면서 2위 두산과의 격차를 4경기 차로 벌렸습니다. 그렇죠. 네, 또 선두 싸움이나 만큼이나 3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위는 LG, 4위는 키움입니다. 네, 두 팀의 승차가 없이 승률에서 LG가 단 4리 앞서 있습니다. 5위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주춤한 NC이고요. NC가 36승 37패로 어느덧 5할 승률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6위는 삼성, 7위는 기아고요. 지난주 월요일 6위까지 올랐었던 기아는 지난 한 주간 KT는 지난 한 주간 2승 4패 맞죠? 2승 4패가 될 수 있나요? 2승 4패로 죄송합니다. 2승 4패로 왜 그래 너? 8위로 아니 10경기랑 헷갈렸습니다. 8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9위는 하나, 최하위는 롯데입니다. 네. 순위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일단 선두 싸움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4경기 차인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중파 라디오 방송. 이 4경기 차 안치홍 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이 4경기 차가 이제 엄청나게 커요. 지금 시즌 개막한 후에 두산하고 SK 최대 격차가 지금 벌어졌고, 일단 이게 3.5경기 차를 뒤집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이제 6월 달이 지나가면 7월 초가 들어가는데 7월 초가 되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또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7월 초부터 약 보름 동안은 모든 구단들이 총력전을 펼쳐요. 이제 좀 쉰다는 마음에서. 그래서 1승 1승을 따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달려가야 되는 시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산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주 SK가 격차를 좁혀놓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그래야지 이제 뒤에 뒤집기를 노리는 거고, SK는 어떻게든 벌려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위 싸움은 LG 키움 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팀이 될지. 두 팀 다 색깔이 딱 강하거든요. LG는 일단 확실한 선발 마운드, 특히 윌슨 선수를 앞세운 이 선발 마운드, 그리고 불펜에서도 고우석 선수. 오늘 그 스포츠 투아이에서 보도 자료를 했는데 고우석 선수가 주간 가장 빠른 공을 던졌다는 네, 154km. 그런 이게 커리어 하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봤고, 지금 마운드가 확실히 안정세고, 사위는 키움인데 박병호 선수가 이제 가세했는데 이제 가세하자마자는 좀 박병호 선수가 자기 모습을 저는 못했다고 좀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좀 어제도 뭔가 좀 무기력한 모습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는데, 확실히 지금의 박병호 선수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박병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4위 싸움도 이제 점점 완전체가 된 키움 그리고 LG 이 두 팀이 괜찮은데, 문제는 좀 이따 우리가 김하진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해야 돼. 모시는 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NC가 너무 좋지 않아요? 2승 8패. 최근 10경기. 지난주도 1승 5패로 꼴찌였어요. 주간 성적이. 5할 승률이 이 5할 승률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5할 승률이 붕괴됐다는 점. 이제 6위 삼성부터 7위 기아, 뭐 KT까지 이제 한번 노려볼 만한 이 가시권에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경기 차면 이게 뒤집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두 팀은 다 잘 이기는 팀이에요. 근데 하위권 이 4경기 차는 좀 달라요.
상대적으로 많이 지는 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팀이 연패에 빠지면은 또 예, 크게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하위 팀들 5위권 밖의 팀들은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될지 진짜 재밌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이야말로 정말 자고 일어나며 바뀌는 6위부터 9위까지는 뭐 8위까지는 뭐 이제 계속 바뀔 거예요. 예, 그러면서 NC가 여기서 더 처지게 되면 5위까지 이제 정말 치열한 와일드카드 경쟁. 지금 와일드카드가 도입된 이후 정말 매 시즌 흥미진진했는데 올해도 그 가능성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직 좀 이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 지난주 방송에서 이상학 기자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예, 총체적인 난국. 지난주도 난국. 아직 그런 어떤 주간 브리핑에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뭐 코칭 스태프 교체도 오늘 있었고. 반등을 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반등할 게 참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지난해까지 하나를 전담하면, 그러니까 SK와 하나를 전담하면서 많이 쫓아다녔지만 올해는 전혀 뭔가 투지가 없어진 그런 모습이 아쉽고요. 롯데는 뭔가 살아나는 듯한데. 2017 와카전 했나요? 했죠. 했죠. 와카 다 했잖아요. 예. 거기 SK가 가지 않았습니까? 마산? 박살 예. 박살 났죠. 미국 가신 분이 예. 지금 애리조나에서 잘 던지는 분이 예. 예. 많이 맞았어요. 예. 그러고 보면 SK가 참 와일드카드 결정전 좀 많이 한 것 같은 어떤 그렇죠. 2015년 했고 2017년 했죠. 예, 두 번 했어요. 기아도 2번 하지 않아요? 기아도 그랬나요? 예, 기억이. 가면. 예, 하여튼 2015년에는 SK는 제 기억에는 김성현의 히 드랍 더 볼 나왔죠. 예. 갑자기. 제가 주창하는 S급 유격수 김성현 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때 있었어요 마산에. 아니야 히 드랍 더 볼. 예, 안 한 걸로. 기억 폭행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말 3연전 이야기는 이따가 이제 주간 브리핑 시간에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네. 지난주 MVP. 네. 저희가 한 명씩 이제 지난주부터 뽑기 시작했는데. 새롭게 생긴 코너죠. 코너까지는 아니지. 뭐 오프닝에. 코너. 예.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혜진 기자는 어떤 선수를 한번 뽑아왔어요? 저는 SK 최정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일단 주간 타율이 4할 1푼 1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홈런이 3개였습니다. 네. 그렇죠. 두산전 내내 홈런을 터트려 주셨습니다. 완전히 좀 타격에 물이 오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사실 타율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꼴찌였어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에 타율이 2할 4푼 3리였나 4리였나요? 꼴찌였어요. 62등. 제가 꼴찌라는 말까지는 안 해. 그냥 62등으로 하시죠. 62등. 네, 그래서 최정 선수가 가장 그 말을 많이 했어요. 그 기억 때문이라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잘하겠다, 잘하고 싶다. 근데 정말로 타율이 이제 3할 때 진입을 했고요. 네. 또 약간 기사로 나가긴 했는데 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방망이를 좀 조금 짧게 지고 또 이제 손가락을 하나 뺏어진다고 했죠? 네. 이걸 뺏어진다고 그다음에 했죠. 방망이 무게를 한 90g에서 880g으로 낮췄다고.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스윙 궤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이것도 이제 지금의 어떤 공인구에 좀 적합하게 좀 임팩트를 줘서 좀 때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의 말은 이거였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공인구로서는 이렇게 어퍼 스윙, 퍼올리는 스윙으로서는 공이 확실히 뻗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펜스 앞에 잠비는 공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른바 워닝 트랙 폭격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예. 근데 최정 선수가 이제 조금 이렇게 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최정이 타격 천재인 이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바뀌어서. 이렇게 또 금방. 4월 초, 3월, 4월까지는 약간 뭔가 이제 부침이 좀 있었지만 이제 그걸 이제 딛고 5월 달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타율이 이제 3월 3리까지 올렸더라고요. 일단 3할 타자로 들어갔고 특히 지난 주말 3연전에서 확실히 그 홈런포가 또 폭발하면서 홈런 레이스도 앞서가고 있죠. 단독 선두를. 제가 지금 최정을 잘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만 했지. 자, 이제 본격적인 칭찬은 다음 선수가 될 텐데. 어제 참 최정 선수 뭐 만나서
최근 잘 치는 비결 또 물어본 거 있어요? 얘기한 거 저는 있어요? 어제 말고 그제 토요일 날. 네, 토요일에 만났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앙홀에도 좀 방망이를 잘 맞고 있으니까 네. 좀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해진 게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그 야구장에 이제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이 좀 일찍 오는 날 있죠. 입장하는 날 이제 선수들 타격하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최정 선수가 얼마나 욕심 많은 선수냐면 타구 하나 나올 때마다 개쌩 가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으악 막 하면서 그렇게 쳐요. 아, 요즘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해요 다시. 이게 욕심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저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뭐 타격 코치님이나 네. 어떤 게 전력 분석팀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는 모습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네네. 네, 그만큼 많이 또 물어보고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야구가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의 큰 맞아. 변화는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네. 영열 감독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동 선수가 지금 모든 거를 자기의 노트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타격 슬럼프가 왔을 때 최정이 이건 예전에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단순히 감이 아니라 지금은 3월 달에는 이랬고 4월 달에는 이랬고 5월 달에는 뭐를 바꿨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 둘씩 정리를 하면 나중에 슬럼프 탈출이 쉽다는 거죠. 그쵸. 영경혁 감독의 말이. 확실히 이제 영경혁 감독이 뭔가 선수들한테 지난 마무리 캠프부터 자기 루틴을 만들라고 강조를 했고 선수들한테 뭐든 좀 메모하는 습관도 강조를 했는데 확실히 SK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네. 자, 저는 양현종 선수를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지난주 MVP는. 일단 주간에 선발 투수로 나와서 2승을 했고 14이닝을 던졌으면 말을 다 한 거예요. 지금 1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 지난달 17일 이후 양현종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모두 기아가 또 승리를 냈고. 맞죠? 지난달 19일. 예. 전부 승승승이에요. 예. 그리고 주중에 SK, 주말에 LG, 이 강팀들을 상대로 또 에이스의 위용을 가시했다는 점은 기아 선수들이 확실히 이게 저는 토종 에이스가 확실한 토종 에이스가 있는 팀은 항상 5강권 후보에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광주에서 딱 느껴본 게 양현종 선수가 나오니까 선수들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이 텐션이라고 하죠. 이게 눈빛부터가 달라요. 네. 에이스가 나오면 SK도 마찬가지. 김강현 선수가 나오면 그렇게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토종 에이스를 가진 팀들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전 가면 더 무섭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양현종 선수가 확실히 제 모습을 찾았고 처음에 이제 구속이 좀 안 나오면서 3월, 4월 좀 약간 그 여파는 아무래도 비시즌 동안 좀 일도 있었고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충분히 많은 공을 던지지 못했던 점 이게 나왔는데 지금 확실히 자기 컨디션이 차고 본계대에 오르니까 양현종 선수는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완 에이스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내렸어요. 저는 지금 양현종 선수는 내렸어요.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 예, 진짜 아마 무서운 페이스예요. 잘 던질 것 같아요. 이닝도 못 어머. 네. 예. 깜짝 놀랐네요. 화면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네, 이닝도 뭐 7이닝, 8이닝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깜짝 놀랐네요. 자, HI리님 현종아 잘 가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훈님님이 이 웬디 기자님 오늘 의상 보호색인가요? 저는 초록색만 안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 나오긴 나오네요. 예. 뭔가 약간 불투명하죠. 그 알라딘 봤어요? 영화 알라딘? 안 못 봤어요? 봤어요. 저 주말에 보고 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약간 그쪽 이 옷을 그렇게 입죠. 좀 여기. 하늘하늘하게. 저는 그러면 그때 언뜻 색깔이 생각- 되게 약간 불투명하게 이렇게 투명도 높이 와이번스 케이지 개나리색 나왔고요. 얼굴만 보인대요. 그럴 수 있겠다. 화사한 웬디. 근데 오늘 이혜진 기자가 얼굴이 잘 받아요 지금. 왔다. 이혜진 기자가 얼굴 나온다 했으니까 좀 이따 뭐 하나 사진을 다운 받아야 되는데. 뭐요? 그 다음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저걸 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방송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1부 주요 코너 머니볼 TV 주요 코너 지금 설명 좀 멀티가 해주세요. 안 되는 네, 멀티가 안 보고 돼요. 계십니다. 코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머니볼 TV는요.
예정대로 1부는 주간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요. 2부는 핫앤콜드죠. NC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담당 기자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를 연결해서 최근 부진에 빠진 NC 야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부. 자, 1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진짜 이게 기계치에다가 멀티가 안 돼. 뭘 하면 다른 걸 방금 못해. 굉장히 참나. 자, 뭐 이거 한번 듣고 아시죠? 예. 여러분은 지금 정세영 기자가 진행하는 모니볼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부는 꺼꼬마 이혜진 바로 기자와 함께하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네. 주간 브리핑 시대가 왔는데요. 김하진 기자한테 프리프리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로 왔어. 워낙 자신 있다는 거죠? 예쁘신 분이 예. 이 프로필 사진 자신 있다는 소리죠? 예. 한번, 꼬꼬마, 웬디, 이혜진 기자. 조그마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혜진 기자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시고, 또 지금 연결을 될 2부에서, 김하진 기자도, 아름다운, 이 여자 기자에게, 참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이게 만인의 사랑, 알죠? 후배의 사랑. 왜 갑자기? 혹시나. 자, 1부.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슨 첫 소식? 네, 첫 소식은요. 19일 뉴시스가 보도한 아까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범호 화려하지 않았다. 평범한 선수로 기억되고파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범호 선수가 18일 구단을 통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범호 선수는 계속 잔류군에 머물다가 최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범호 선수는 통상 1995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1리 329홈런 1125타점 등을 올렸는데요. 네. 2000경기 출장 대기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구단은 이를 배려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은퇴식은 7월 13일 광주 하나전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선수들과 동행하며 또 조만간 1군 엔트리에도 등록돼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범호 선수는요. 취재진 앞에서 결심은 했지만 구단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나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다. 대신 중요할 때 한 방을 쳐주는 그리고 야구를 너무 좋아했던 선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군요. 안 되는군요. 참 이것도 뭘 알아야지 유튜브? 하죠. 유튜브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선배 올리셨었나요? 올렸어요. 그래서 올리려 했는데 뭐 안 되네요. 안 되면 말죠. 하여튼 머니볼 TV에 가시면 유튜브 머니볼 TV에 가시면 이범호 선수 그 멘트를 짧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 부분을 올려놨냐면 그 부분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은퇴를 결심한 결심한 게 이제 내가 물러날 때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 있다가 2군 가도 1군 가도 이렇게 팀의 보탬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재미난 얘기도 했어요. 한 평이 멀다는 얘기도 했고. 농담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기아 프런트 한 평하고 광주하고 한 40분 30분이면 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멀다는 얘기도 좀 했었는데 참 이범호 선수는 주변 이제 야구인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2000년대 초반 이제 갓 데뷔했을 때는 힘 있는 유망주 그러다가 프로 무대에서 어느 조금씩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나다가 WBC 여기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화가 아니고 해외 진출을 하고 온 다음에 이제 기아로 가면서 더 자신의 진가를 더 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클러치 능력이 참 좋은 선수. 역대 이제 통산 만료 없는 17개인가요? 이 정도로 완성형 선수가 됐고 지금은 이제 했고 나중에 이제는 이제 완성형 선수가 돼서 이제 현역 은퇴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범호 선수는 참 3루 수비가 정말 수준급이라고 저는 좀 봐요.
이게 이범호 선수가 막 화려한 이런 수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 여러 수비 코치들한테 물어보면 수비 폭은 넓지 않은데 진짜 처리할 타구는 기가 막히게 거의 다 100%에 가까운 처리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범호 선수가 좀 개인적으로 또 그러니까 좀 평가하고 싶은데,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은퇴한 선수들 보면 2000안타를 때린 선수도 있고요. 300홈런을 넘기는 선수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범호 선수만의 그 값어치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팀이 지고 있어. 그때 야구 팬들한테 설명을 해볼 거야. 어떤 선수를 놓고 싶겠냐? 말루야. 말루면 끝났죠. 어떤 선수? KBO에 들어가서 한 방. 전 이범호 선수. 당연히. 이범호 말루의 선수. 사나이잖아요. 원조, 그것도 원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거죠. 예. 이범호를 생각하는 야구 팬이나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이 기억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예. 화려하게 뭐 2000안타나 이런 뭐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진 못했지만 이범호 선수만의 자신만의 무기를 분명히 알렸고, 예, 성실했고, 예, 그런 모습을 하고, 자, 이범호 선수를 어떤 야구인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성도 좋고 선후배도 잘 챙기고 본인도 상당히 바른 선수다. 예. 좋은 선수이기 전에 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남자였다. 좋은 선수였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의 줄을 이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범호 선수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게 라디오볼을 할 때 네이버에서 이범호 선수를 연결하고 별로 뭐 써먹써먹 해갖고 연결하고 이제 그 다음 공교롭게도 제가 경기를 가는 화요일 경기에서 기아 경기를 취재를 갔는데 이범호 선수가 있었어요. 이범호 선수한테 제가 정세영이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저를 알아보고 계속 인사도 하고 그날도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회견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 은퇴 선언하고 다음날 이렇게 눈도 마주치는데 계속 알게 모르게 약간 윙크하는 윙크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기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저처럼 약간 저연차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 잘하는 선수들은 말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최정 선수가 약간 그 범죄 밖에 있었는데 요즘에 확실히 말을 잘하고 있어요. 천상 요소가 됐어요? 요즘에 뭐 물어보면 이제 대충 다 나와요. 대충.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인터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인터뷰를 최정 선수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최정 선수가 뒷걸음을 쳐서 거의 벽 구석에 가 있어.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박정원 선수도 좋죠. 잘하죠. 박정원 선수는 그때 또 제가 특급 칭찬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은퇴하는 마당에 특급 칭찬해도 상관없지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다음은 20일 NK스포츠가 보도한 야구장을 개인 놀이터로 허민 의장, 또 다른 갑질 기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키움 히어로즈 허밍 이사회 의장이 일부 선수를 대상으로 라이브 피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허민 회장은 이달 초 2군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이 끝난 2군 선수들을 야구장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한 후 직접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선수들과 캐치볼을 하고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자신의 공을 치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SBS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선수들은 1시간 넘게 퇴근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후 허민 회장은 선수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는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처장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기 관심사나 취향을 위해서 선수들을 임의로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건 사욕일 수도 있고 규약이나 선수 계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반응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물론 그 댓글만 보고 이게 전체 의견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이 거의 대세였거든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방송도 있고 이런 뭐 댓글도 있고
좀 그런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야구단 입장에서는 허민 의장은 고마운 분이죠. 선수들에게도 그렇죠. 고마운 분이고 그 키움 팬들에게도 허민 의장은 뭐 자기 사비를 들여서 훈련도 하고 스폰서가 돼 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예, 야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애정도 크신 그렇죠. 분이고. 예, 예. 그렇게 포장하면 훈련 끝났으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오얏나무 앞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아야 된다.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명이 일단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장 좋은 변명 잘 몰랐다. 고개 숙이면 끝이에요. 거기서 뭐 선수들이 원했다. 2군 감독이 원했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너클볼 훈련이 필요했다. 아니 아마추어가 이군 선수라도 프로 선수예요. 태어나서 20년 이상, 10년 최소 15년 이상을 야구를 했던 20년 가까이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 있는 데인데 그걸 취미로 하는 분의 너클볼이 아무리 귀하다고 쳐도 그게 무슨 훈련이 크게 될까요? 저는 그 변명은 그렇게 변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깔끔하지 못했고 선수들이 원한다는 거는 자 사장님이 주말에 지원자에 한해서 등산 가자고 하신다.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찍히니까 가야죠. 아니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본부장이나 뭐 위에 높으신 분이 와서 아니 나도 글 쓰는 거 좋아해 같이 한번 쓰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집에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왜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아까 웨시포 51님과 그다음에 와데벌님께서 써주셨는데 먼저 퇴근하는 상사가 좋은 상사라고. 아이 그렇죠. 아유 뭐 오늘 저 했는데 야 다들 퇴근해 나 좀 있을 테니까. 나 할 거 많아 지금. 내일 박스도 써야 되고 뭐. 가긴 갈 거지만 그래. 집에 큰일도 생겨야 되고. 집에 큰일 생겨야 돼 이럴 때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그 충분히 그 행동을 할 수 있고 넥센 키움 구단에서 이것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좀 변명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 이걸 지적하고 싶었고 뭐 기자니까 이 정도 지적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추어의 너클볼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리그에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리그에서 몇 안 되는 리그에서 잘 던지지 않잖아. 거의 몇 명이 던져요. 그걸 대비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에이, 뭔 소리야. 좀 그래요, 저는. 하여튼 자, 다음 뉴스 갑시다. 네, 다음은 24일 일간 스포츠가 보도한 위기의 하나 송진우 정민태 투수코치 자리 바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었죠. 하나가 코칭 스태프 보직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송진우 투수 코치와 김혜니 불펜 코치가 퓨처스 팀으로 내려갔고요. 대신 정민채 퓨처스 투수 코치와 마일령 불펜 코치가 1군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구단은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가 최근 좀 어렵죠. 현재 31승 45패로 순위가 9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최하위 롯데와의 거리도 1.5 경기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네, 참 야구 안 풀려요. 지난주 방송하고 조금 미안했어요. 이상학 기자도 좀 말을 많이 좀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보다 좀 이 탄식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담긴 그런 구단이었는데 분위기 쇄신 결국 안 돼서 결국 야구가 안 되니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게 용병 트레이드,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교체가 있다면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코칭 스태프 교체. 하나 야구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작년에 이제 하나를 이끌었던 게 불펜 그리고 호잉 선수였는데 호잉 선수는 못해도 바꾸자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이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불펜 쪽에서 뭔가 정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운드 쪽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게 그게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좀 뭔가 변화를 주자는 겁니다. 뭐 정민태 코치가 2군에서 선수들을 잘 키워서 올렸고 사실 지난해도 정민태 코치의 덕을 많이 봤다는 투수들이 꽤 있었잖아요. 송은범 선수도 그랬고 그런 뭐 선수들에게 신뢰가 누터운 코치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마 분위기 변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코칭 스태프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서로가 선수 프런트, 감독 모두가
예, 지금 이제 신기일전 물론 다 이기고 싶죠. 안 되더라도 표정 관리 질 때일수록 표정 관리도 잘하고 예, 그런 야구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묵히 이거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강 하나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경기, 멋진 경기 좀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고 지금 리그에서 좀 약팀 이미지가 생겨버리면 다른 팀들이 일단 1승 2패, 그러니까 2승 1패 내지는 수입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기세 싸움에서 먼저 밀려 있어서 하나로서는 좀 쉽지는 않을 건데 분위기 반전을 잘해서 아직 이제 75경기 했으니까 아직 70경기 남았으니까 유종의 미리 벌써 나오기는 그렇지만 좀 분위기 제일 잘해서 좀 흥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5년 한 10년간 다른 구단은 외야 자원에 누가 많아서 못 쓰는 때 여기는 없어서 고포 자원이 없어. 특히 외야 고포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팀을 전략 전술적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거기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명의 감독이 거치면서 팀 칼날을 확실히 잡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는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스포츠월드가 23일 보도한 밤낮 없이 SK의 질주 그 뒤엔 숨은 공신들이 있다. 이거 사실 제가 쓴 기사인데요. 참고로 기사 선정은 세영 선배께서 하셨다는 거. 요거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 꼭 넣자고 했어요. 네. 사실 SK 질주에는 꼭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 말고도 굉장히 숨은 공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전력 분석팀도 그중 한 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들어본 결과 밤을 새는 것은 물론 코치님들을 불러서 막 난상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소사가 빠르게 제 궤도에 오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최경철 매니저께서 현역 시절 소사 배터리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딱 공을 받는 순간 달라졌다. 이 부분을 딱 캐치를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만에 있는 잠깐 갔다 온 동안 이렇게 없었던 쿠세가 살짝 생긴 것도 정확히 캐치를 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최경철 매니저님은 아니다 소사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다 인정 바로 하고 수긍하고 고쳐보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뭐 우려를 말끔히 지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베스트 댓글이 더 재미났어요. 요즘 5G 하는데 이게 요즘 진짜 시대에 맞는 전력 분석 아닌가라는 이런 극찬이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 잘해요. 매니저님이 SK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지난해 왔죠? 2년 전인가? 지난해 말. 지난해 말이 왔죠. 지난해 맞죠? 지난해 말. 근데 선배 기사를 보고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네. 지난해 맞죠? 네. 최경철 아저씨가 저하고 동갑일 거예요. 아닌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아마 내가 단독을 썼구나 최경철. 그러니까요. SK 간다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 기사를 보고 그렇습니다. 사실 벌써 월드 시절의 기억을 까먹게 되네. 본인이 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러네요. 하여튼 SK 지금 뭐 요즘에 그 다른 구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 52시간이 정착되고 내년부터 이제 52인 이하 사업장도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진짜 어떡해요. SK 어떡하냐고.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서 어떻게 하냐고. 심지어 여기 전력 분석팀은 나 밤샜다 이게 거의 이제 약간 습관처럼 나온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샜어? 이런 얘기 나오면은 딱딱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하네요. 재택근무하면 그것도 쳐요. 근무에. 근무하는 거니까 쳐요. 근데 내가 진짜 SK 전력 분석팀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예로 툭 치면 툭 하고 나와요. 이게 뭐죠? 하면 바로 나와요. 입에서. 그 정도로 데이터가 전부 다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는 이게 바로 영역 그 단장 시절부터의 효과 아닐까. 주입식 교육. 물론 생각하는 야구가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연경혁 감독. 그리고 배우는 매니저는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배우는 매니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룹이고
네. 이쪽은 전력 분석. 여기는 이제 현장을 뛰는 조. 그치. 이희진 기자가 기사를 쓴 그 식구들은 이제 현장을 뛰는 조, 네. 일부 현장을 따라다니는 조. 이제 배우는 매니저는 이제 안에서 서포팅을 하는 이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노자 계속 이름 나오니까 보고 싶네요. 배우는 매니저입니다. 이런 거.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시다니까요. 시다 포지션이니까요. 이런 거. 아이고 우리 배우는 매니저 지금도 열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SK 지금 전력 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잘 짜여지고 있고 잘 짜여져 있고 모든 구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갖춰간다고. SK는 아직 자기네들이 1등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1등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 저는 이런 표현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한다고 해서 이런 의시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리고 전력 분석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모든 팀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팀을 다 지금 뭐 취재해본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SK의 경우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또 반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전력 분석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장으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좀 잘하는 뭐 키움 장정석 사령탑도 그렇고 지금 영경혁 감독 그 감독실에 들어가면요 들어가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각종 데이터가 이 탁자에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거 보시냐고 다 본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뭔 내용인지 물어봐. 내가 다 답변할 테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참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사실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또 사실 이렇게 딱딱 중요한 걸 먼저 보는 눈도 되게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줘도 이걸 활용 안 하고 그렇죠. 감야구에 치중하면 망조가 듭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리그에서 이제 지금 NC가 이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팀. 데이터 야구를 펼쳤던 팀 그리고 이동욱 감독이 오면서 좀 더 그렇게 될 줄 잘하고 있다가 이제 좀 주춤한데 이 세 개 구단이 초반에 잘 나갈 때는 저 그런 기사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데이터 야구에 대해서 좀 준비했는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잘해요. 삼성은 그 최첨단 그 전자 기업답게 IT 전자 이쪽에 강세를 보이는 기업답게 선수들에게 이런 탭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단으로 알고 있고 참 잘했어요. 삼성도 올해 저는 삼성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는 그렇습니다. 와레버포님 부상이 너무 많다고. 맞아요. 지금 NC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부상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데 가장 큰 뭐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네, 다음은 21일 오센이 보도한 이것도 야구냐 또 나다웃 폭투 롯데 포수 순환시대 기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롯데 포수들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일 대전 하나전에서도 사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역전패가 있었는데요. 9회 말 시작 전까지만 해도 7대3으로 넉넉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열 선수에게 끝내기 말로 홈런을 맞고 총 7실점하며 7대10의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처참한 불펜 붕괴. 근데 그 중심에 포수도 있었습니다. 맞죠? 9회 말 2사 1-3루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좋은데요. 구승민 선수가 포크볼을 던지자 포수 안중료 선수가 블로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된 2사 2루 상황에서 구승민이 또 포크볼을 던졌는데 이 볼도 뭐 완전하게 빠뜨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빠뜨리고 말았고 타석했던 호잉 선수가 배트를 헛돌렸으면 또 그 사이 전력질 나사우스럽겠죠. 1루까지 달려갔습니다. 이것들이 참사의 빌미가 됐죠. 사실 왜냐면 맞습니다. 경기가 종료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앞서 지난 12일 잠실 LG전이었죠. 이때도 롯데는 KBO 리그 최초 스트라이크 나다웃 폭투 끝내기로 경기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 시즌 롯데는 총 67개의 폭투를 기록해서 이 부분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롯데 투수들이 포크볼을 많이 던지는 고루한 영향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좀 폭투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확실히 안중열, 나종덕, 김준태 뭐 이런 선수들 기량이 확실히 떨어져요.
저는 1군 백업은 괜찮은데 뭐 1군용 주전 포수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봐요. 종합적인 것을 놓고 보면 자 포수가 약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라인업이 이제 최상위 10이라고 치면 포수가 강하면 10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포수가 약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를 항상 안고 가요. 예, 그 부담감을. 예, 포수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자연적으로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시즌을 운영하면 뭐 감독님들한테 물어보면 144경기 중에 한 5경기 전후로가 이제 포수가 진짜 이 활약을 해서 이렇게 뭐 타선 말고 포수가 이제 수비에서 활약을 해서 이기는 경기가 한 5경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의 롯데는 마이너스 10개에서 이제 마이너스 20개 당신 담당팀이요. 될지 모르겠어요. 울어요 좀. 울어서 잘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육성을 하면 포수가 성장을 하겠지 이게 좀 냉정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봐요. 사실 강민호 선수는 신인 때 왜 기회를 받았냐면 어깨가 강하고 순발력이 있고 여기대 장타력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롯데는 꾸준히 기회를 줬고 강민호 선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포수로 왔죠. 자, 보통 그러니까 뭐 SK가 그런 전략을 썼는데 마지막 신인 드래프트에서 9라운드 정도가 되면 원툴만 있어도 뽑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수로서 뭐 수비면 수비, 뭐 블로킹이 포함된 리드면 리드, 송구면 송구 이 한 가지 원툴이라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게임을 통해 이 경험이 쌓아지고 성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롯데 포수들을 보면 이런 맛이 없다고 저는 좀 봐요. 그게 참 아쉬워요. 일단 좀 사실 나종덕 같은 선수는 경험이 좀 적고 또 어린 선수예요. 사실 그런 선수가 이것들을 다 감내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적이 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선수들도 좀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지금 타이트할 수밖에 없거든요. 롯데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주간 브리핑이 왜 만들었나 몰라.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끝나가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주간 브리핑으로 바꿨네요.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자, 다음 뉴스. 또 제 기사네요. 19일 스포츠 월드가 보도한 SK 산체스의 라면사랑 김땡 천국 가서 두 그릇 뚝딱 했죠.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 김밥 천국을 지가 가서 먹었다고? 그 선수가 가서 먹었다고? 아니고 통역 데리고? 통역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을. 네, 저는 거짓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약간 이게 조미료가 저희가 이제 쓰는 표현 MSG가 좀 많이 들어간 기사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 그대로. 이 광주에서 썼죠. 네. 약간 옆에서 제 옆에 앉았는데 뚝딱뚝딱 하면서 막 혼자 웃으면서 썼던 게 이 기사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랬어요? 네, 저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산체스가 잘 아시다시피 KBO 리그 첫 해였던 지난해는 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렇죠. 고생을 좀 많이 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고생했죠. 또 실제로도 시즌 중반 이후 좀 살이 빠지면서 좀 구위도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고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지금도 사실 모든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호불호가 좀 확실하더라고요. 하지만 선호하는 확실한 음식들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라면이에요. 사실 많이 알려진 것이 그 참깨가 들어간 컵라면을 좋아한다 이 얘기가 사실 많이 돌았는데 산체스는 이에 대해서 야구장에 그것만 있어서 자주 먹었다. 내가 특별히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실제로는 나는 직접 끓여 먹는 라면을 되게 좋아했고 네, 그러면서 나는 그 아까 얘기한 그 김땡 천국 가가지고 두 그릇이나 먹었다. 이렇게 되게 매운 것도 이제 잘 먹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부심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MSG를 의심했냐면 일단 그 바비김스 해본 그 김밥 천국. 네. 재밌지 않았네요. 예. 하여튼 김밥 천국에서 뭐 우리가 뭐 상호 말해도 되지 뭐. 이제 김밥 천국 고유명사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근데 보통 거기 나오는 라면이 보통 신라면 계열이에요. 이게 좀 맵거든요. 그래서 사실 뒷이야기를 조금 기사에는 없는 거 하나를 더 더해드리면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네, 그 조금 매울 것 같아서 양파를 조금 많이 넣어달라고. 그럼 좀 달잖아요. 그런가?
양파를 넣으면 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양파를 조금 더 추가해줄 수 있냐고까지는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두 그릇 먹은 거는 맞고. 그럼요. 확실히 산체스 선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달라졌고 최근에 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소사 선수가 오고 나서 이제 이 스페니쉬, 이 스페인어를 하는 친구가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서로 농담하고 이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동료가 생겨서 아마 작년과 같은 그런 이렇게 실패, 막 적응 못돼서 그런 모습은 없고 요즘에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더가웃에 당당하게 나와요. 뭔가 사실 이제 너무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적도 좋고 나와서 이제 또 나오면 이제 우리 박수진 기자가 항상 반겨주더라고요. 거의 저희가 사생팬이라고 놀리거든요. 뭐 박수진의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웃어. 소사가 얘기하고 수진이는 그냥 웃어요. 아니에요, 얘기 많이. 얘기해요? 네. 내가 본 거는 그럼 뭐 대화를 하는 걸 이번도 대화 되게 잘 돼. 무슨 소사가 공연하는 거 아니야? 산체스가 공연을 하냐? 웃기냐? 막 이랬는데. 저는 또 재밌는 얘기가 그 소사 선수가 왔잖아요. 소사 선수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체스는 이제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케어한다. 네, 그래서 내가 마시는 것도 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고 내가 더 좀 케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굴비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생선을 안 좋아합니다. 소사는 굴비 좋아하는데 네. 산체스는 생선에 입에도 안 됩니다. 입에도 안 돼. 네, 생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단도 굉장히 흐뭇하게 이 둘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밝은 게 좀 뭔가 이제 산체스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은 SK 리더 구단에서.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소사는 소사? 인싸예요. 인싸. 완전 인싸예요. 깜짝 놀랐던 게 광주에서 보셨죠? 다 같이 보셨죠? 오자마자 그 기아의 서재훈 코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달려가서 막 껴안고 소사 선수가 기아 선수들을 거의 막 한때 뛰었던 구단이라고. 이렇게 안고 들어올리는 무슨 연인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돌리는 저희가 다 것처럼. 놀랬던 게 네. SK랑 기아랑 이렇게 유니폼 색깔 좀 비슷하잖아요. 연습복도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네. 이게 같은 선수들인가요? 이렇게 의심했을 정도로 수사 선수가 엄청 친근하게. 맞습니다. 그 기억이 확실히 나네요. 좀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들이 SK 참 잘 풀리는 구단들은 뭔가 잘 돼요. 그렇게 잘 되는데 또 뭐 산체스 선수 있나요? 취재한 거? 김밥 천국 말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없어요? 생각이 나면 말씀드려요. 생각이 나면? 요즘 이렇게 기억이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로맥하고 도미니카 듀오 사이는 참 좋아요. 로맥 선수가 거의 뭐 로맥 선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반 한국인이라고 해요. 한국인이야. 어린 놈의 시작기. 그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 놈의 인사. 그리고 뭐 확실히 팀에서 자기가 조금 눈치도 있어요. 딱 보니까 좀 안 맞으면 살짝 빠졌다가 맞으면 또 살짝 들어와서 하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실망 들었어요. 그렇죠. 로맥이 소사죠. 아니 소사입니다. 소사가 위일 수도 있어. 그런 소사가 것 같은데. 은근 나이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기사에 쓸 비밀은 말하지 마세요. 이 뭐야? 이거 말게 없다님 뭐 쉐이키 뭐야 이거? 이놈은 어린 놈의 쉐이키. 어린 놈을 영어로 써도 깜짝이야. 번역하니까 뭐라고 나오면 어린 놈은 그것을 흔들어라라고. 동갑이구나, 동갑. 85년생. 어린 놈은 쉐킷.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참 오늘 경쾌하게 잘 흘러가네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 이게 이해진 기자의 옷발인가 싶기도 옷발인가요? 하고. 괜찮네. 이렇게 별도 보여. 오늘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당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심별풍선이 많이 안 터지고 있네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속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사 선수 등번호가 몇 번이죠? 너무 높았던 것 같은데. 자,
은지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 송물. 시모님. CXT1. 나는 이 소사 선수도 생각나지만 CXT1 박찬호가 아 박찬호 선수가 얼마 전에 이번에 그 다저스 뒤에서 구장에. 이걸 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참, 잘 보이는 자리에 계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웰시퍼님은 이명수 기자님도 다음 주에 노란 티 입으라고. 예, 제가 이명수. 선배를 이거 한번 약간- 들어 이명수 한번 가요. 예, 오래간만에. 예. 자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저저저 갈라 넘어간다 홈런. 아니 이거를 녹음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아 스피커 줄이. 스피커 줄였다고. 예, 식사하죠. 예, 뭐 어쩔 수 있나. 여러분들 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와 들을 때마다 이거 혼자 미친 척하고 차 안에서 녹음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고 와. 레전드밖에 다시 기자. 재밌죠? 저희 방송에는 항상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 한때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뭐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했어 내가. 짠하다. 먼저 가지 마라 님 6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베탄 버틀러 교체됐어요? 지금 뭐 떴나? 기사가? 잠깐만요. 우리가 NC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피곤한데. 떴어요 뭐가? 아니지. 지금 기사 뜨면 혼나요. 기자들한테 자야지. 이제 무슨 지금 보도자료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렇습니다. 이제 3부 1부 했죠. 이제 2부. 김하진 기자. 제가 김하진 기자한테는 10시에 전화한다고 했어요. 근데 10시 반이에요. 욕 엄청 하겠네요. 김하진 기자를 연결해서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한 NC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이 통화 연결을 부탁드리면서 김하진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단문이 왔어요. 요새 맨날 NC 기사만 써서 답을 외우겠어요 라고 왔습니다. 오늘 화끈한 대답 기대를 해보면서 김하진 기자 연결을 할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좀 이제 요것도 바꾸고 김하진 기자를 이제 이걸 해봐야죠. 좀 더 하자. 두 가지가 안 돼요. 두 가지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방송 어때요, 김하진 기자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면은 거짓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연결을 한 분은 스포츠 기자의 김하진 기자고요. 네. 방송 그 케이블 채널 방송에도 나오시죠, 김하진 기자. SBS 스포츠에 자주. 네, 베이스볼 레슨이 나옵니다. 주말에 나오나요? 네, 주말에 나옵니다. 그분이 김하진 기자였구나. 그럼요. 너무 예뻐서 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아이고야. 소문난 미모의 기자님. 이런 게 사회생활. 원래 김하진 기자가 우리가 이제 새끼 기자라고 그러니까 어린 기자 때 진짜 초창기 때부터 봤던 기자인데 네. 많이 성장했어요 요즘에. 네. 좀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못 들어. 뛰었을 텐데. 사회생활 잘해요. 참 잘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요? 별일 없어요? 요즘에 네. NC의 연패를 지켜봤죠. NC의 연패를 지켜봤다. 네. 그렇습니다. NC만 사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진 이렇게 띄우기로 했어요. 김하진 기자하고 다 합의가 됐고 프로필 사진 달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주더라고. 요거 좀 줄일까요, 김하진 기자? 좀 줄일게요, 이렇게. 뭐 지금 동시에 보고 있나요, 방송을? 지금은 껐습니다. 잠깐. 이 뭐 야구 수학 이거 지우죠, 뭐 필요도 없는데.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누가 저의 선배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선배가 엄청 김하진 있어요. 기자가 훨씬 선배죠. 훨씬. 김하진 기자 지금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기자 생활한 지? 네, 10년 차입니다. 아, 10년 차. 어렸을 때부터 하셔가지고. 맞아요. 나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월요일 날 뭐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야구 뭐 일찍 일정은 끝났을 테고 집에서 네, 쉬는. 오늘은 그 여자농구 BNK 창단식이 있어서 아. 일찌감치 부산 내려와서 지금 주제를 부산이세요? 마치고. 네, 부산입니다. 내일 또 부산 경기를 가야 돼서 부산에 그렇구나. 머물러 있죠. 김하진 기자가 롯데하고 NC 네. 이 지금 영남 쪽. 삼성. 네, 삼성도. 삼성 뭐 경상도 기자야? 네, 네. 영남권 기자입니다. 부산 출신. 네. 네네. 부산 출신 맞나요? 맞죠. 부산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별명이 그래서 부산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네. NC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네. 한숨부터 쉬시네요. 이게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6월 성적이 좀 확 떨어졌어요. 6월 들어서. 위기다 했는데 진짜 위기가 찾아왔는데 네. 6승 14패인데 이게 승률 3할 리그 최하위인데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겁니까? 정말 5월달까지는 진짜 잘 싸웠잖아요. 네. 일단은 정말 기나기 원정길이었습니다. 이 9경기에서 최근에 1승밖에 거두지 못했죠. 네. 그 수도권 경기를 9경기 돌면서 거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게 최근 경기를 찾아가서 경기전에 취재한 것을 보면은 선수들의 분위기나 그런 게 썩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경기에 계속 안 풀리는 겁니다. 일단은 타격이 너무나 되지 않았었고 그런 가운데 정신없이 끊어갈 타이밍도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주말이 예보됐던 비 소식조차도 이제 사라지면서 경기를 못 다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원정 교연전 동안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 연패라는 게 또 한 번 빠지다 보면 정신없이 가는 게 경기 내용을 보면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최악체였나라는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팀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도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투타랑 수비가 모두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득점을 보니까요. 최근 10경기였나 득점을 보니까 거의 2.7? 뭐 이런 네. 느낌이고 지난 5월달은 보니까 경기당 평균 5점 이상을 또 뽑았었고 네, 이렇게 네. 떨어질 줄은 저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강팀들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건지 진짜 네. 실력인지 이것도 네. 좀 궁금해요. 저는. 강팀을 만나기보다는 NC가 그래도 팀 타율 1위고 홈런 1위인 팀이었잖아요. 근데 네.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할 정도 정말 풀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이 뭐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뭐 방망이에 구멍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톱타자와 중심타자인 박민우 선수나 양의지 선수 이쪽 라인에서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게 좀 문제였고요. 네. 특히 양의지 선수가 득점권 같은 경우에서 삼진을 당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서 네. 근데 또 타격이란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이클이란 게 다 같이 심체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NC는 가장 중요한 나성범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 구멍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나머지 타선이 그 전에 5월이나 잘 나갔을 때는 나머지 타선들이 분배를 해주거나 뭐 새 얼굴들이 활약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기존의 주전 선수들조차도 이게 침체가 되니까 그 누가 이렇게 활약을 한들 안타가 잘 터지지 않고 타선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었습니다. 네. 마치 지금 그 김한진 기자 통화를 하는데 제가 네. 베이스볼 S를 듣고 있는 저도요. 그런 느낌. 약간 이제 방송용은 좀 다르네요. 김한진 기자. 아 그런가요? 네, 편하게 그렇죠. 하세요. 많이 다르죠. 편하게 해도 돼요. 예. 네, 아주 지금 누워서 하고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좋아요. 네, 누워서도 괜찮하게. 네. 누워서 하고 있다. 야. 네. 건방진데. 늑방이라고. 아이고. 지금 눕 스피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긴장도 풀어가는 이런 방송이에요. 예. 자꾸만. 네, 저 지금 방송 켰는데 제 사진 너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좀 더 키워줄까요? 한 이 정도로?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그래요? 예. 나중에 야구장에서 팬들이 보셔도 못 알아보시니까 더 그래요? 좋아요. 예. 좀 제가 봐도 좀 너무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나? 네.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네. 됩니다. 좋은 어플을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진 기자 질문하세요. 네, 올해가 아무래도 이동욱 감독 체제로 가는 첫 시즌이잖아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에 대한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장에서는 또 이동욱 감독님의 리더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동욱 감독이 된 것은 그 선수들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감독이 그 수비 코치 이 시절부터 선수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동욱 감독은 사실 초보 감독치고는 뚝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 전에 전임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에게서 배운 것도 많고요. 또한 코치 생활하면서 여러 감독 거치면서 그런 본인만의 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예를 들자면은 린드블럼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두산 잠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외야수를 파격 라인업 내기도 했죠. 뭐 최승민이나 이인혁 선수 같은 경험이 없는 외야수를 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분들 뭐 댓글이나 봤을 때 이미 질 거니까 저런 선수를 그냥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이동욱 감독은 그런 와중에서도 아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럴 때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뚝심 있게 라인업을 밀고 갈더라고요. 근데 이런 뚝심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정말 분명한 감독이기는 한데 확실히 연패가 거듭되고 난 후에는 뭐 그렇다고 뭐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한때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연패 기간 동안에 계속 이동훈 감독 만났었는데 계속 그 경기 전에 그 무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 했었고 항상 또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표정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경기를 포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초보 감독답지 않은 그 안에 큰 것이 있다는 건 확실한데 이런 위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또 이동욱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김원장님 진짜 말 잘한다. 우리 술자리 했다만 봐서 그러나? 지금 적응이 약간 안 되는데 자주 잘 부탁드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뭐 누워서 하는 거 아니죠?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반쯤 일어났죠. 아, 그래요? 턱을 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운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네. 지금 6월 이후로 마운드가 수치상으로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지금 6월 이후 보니까 방어율도, 그러니까 불펜 방어율도 5점대로 리그에서 유일한 5점대고,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많이 떨어졌고, 네. 시즌 초반에는 뭐 김영규 선수, 박진우 선수가 선발진에 또 자리를 잡아주고, 또 외국인 선수들 그래도 자기 몫을 좀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운드가 크게 무너진 이유 어떻게 좀 보고 네. 있어요? 일단은 선발진에서 경험 없는 선수들이 초반에 땜빵 역할을 하다가 뭐 김영규 같은 선수는 초반에 전문가들 뭐 해설위원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때 저 선수는 솔직히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김영규 선수가 약간 구종이 단조롭다 보니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상대에게 좀 읽혀서 힘들 것이 된데 예상대로 김영규 선수가 사실 구종이 몇 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불펜을 옮겼는데도 그 이상의 불펜에 지금 메시의 롱릴리프나 이런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김영규 선수가 최근에 결국 2군에까지 내려가게 됐고 또 박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이대로 지금 요즘 관리야구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박진우 선수를 계속 로테이션에 쭉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휴식을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박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휴식을 줄 계기가 없는 거예요. NC가 지금 선발진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박진우 선수 최근에 두산 경기전에서 그 압박감과 타선이 워낙 터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마운드에는 커다란 부담감을 작용을 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차례로 무너지는 모습인데 또한 불펜지 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장현식 선수가 원래 중심에서 좀 중간 역할하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 원종현 선수까지 연결해준 그렇죠? 역할까지 넘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장현식 선수부터가 일단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흔들리고 허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원종현 선수까지 불안하게 이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NC가 그 이동욱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가장 바로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작년에 불펜이 많이 무너져서 NC가 꼴찌를 한 이유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B플랜, A플랜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딱히 또 지금 2군에서 또 이렇게 막 올릴 선수가 없는 사정인데다가 지금은 또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버틀러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마운드가 흔들리게 됐고 또한 타선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겨야 된다 부담감조차 지금 짓눌리게 되면서 차례대로 선발진까지 무너지게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팀에 이제 승수를 계속 까먹으니까 불펜에서 네네. 가장 믿음 많은 선수를 더 찾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네네. 특정 선수 몇 명이 가장 네. 잘하고 있고 그 선수를 네, 또 가장 그렇죠. 많이 썼고 그게 지금 네네. 여름이 지금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데도 NC 불펜이 조금 휘청거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살짝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버틀러의 어깨 부상이 참 아쉬운 대목일 것 같은데요. 회복하는 데만 한 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전력에 좀 손실이 크겠죠? 버틀러 선수가 없는 게 지금 이번 주 연패를 불러온 원인이기도 했었는데요. 버틀러 선수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막 그 선발 투수 최성현 선수나 윤강민 선수 그 비투입한다던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또 버틀러 성적을 보면은 3승 6패 평균 자책 4.76인데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빠졌다고 그렇죠. 해서 뭐 팀이 휘청할 정도가 아닌데 버틀러의 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마운드에서 흥분하는 모습. 지난 현충일에는 글러브를 걷어차긴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 모습들이 그 그라운드 표출된 게 그 정도지 그러면 그 더가웃 안에서 또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하겠어요.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네. 안정감을 본인이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버틀러 선수의 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강민, 최성현 선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원래는 윤강민 선수가 두산전에 나와서 홈런을 맞게 되면서 또 계산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라면은 네. 일요일 자리 선발 자리 비어 있어서 윤강민 선수나 최성현 선수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불펜이 무너지니까 빨리 투입하게 되고 그 최성현 선수도 사실은 이재하 선수 그 KT전에 이재하 선수 무너지면서 빨리 투입하다 보니까 원래는 일요일에 선발로 넣으려고 올려놨었는데 어쩔 수 없이 투수를 모든 불펜 총 공세해야 하는 그런 사정까지 그렇죠. 오게 되면서 네. 예, 선발이 차례대로 무너지다 보니까 구멍을 메우고 땡겨서 메우고 이렇게 약간 사체가 빛이 늘어나듯이 이렇게 지금 네. 맞아요. 약간 네, 그런 사태가 맞아요. 이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죠 지금. 네네. 네. 제가 마운드도 이렇지만 방망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지표가 또 하락세를 찍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 범위를 또 좁히면 타율이 2할 4푼 1위까지, 그러니까 8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아까 김하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팀이었다고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 뭔가 장타도 터지지 않는 분위기고 결국 이게 이 선수층이 얕다, 부상자들이 나왔고 선수층이 얕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NC가 지금 거의 시즌 초반부터 약간 그 젠가 게임 있잖아요. 밑에서 뽑아 쓰고 위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 부상 일지를 한번 지켜봤는데 정말 그 이동욱 감독조차도 경기 전에 난 야구 경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매일 병원도 아니고 이렇게 부상자 소식을 전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할 정도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은 박민우 선수나 나성복, 구찬모가 한 번에 그렇죠. 빠지고 시즌 시작했고 또 개막 후에는 베탄코드도 빠졌다가 모창미도 빠졌다가 이원재도 빠졌다가 또 이때 돌아왔다가 5월에는 정말 크게 나성복 선수가 한번 빠지게 됐죠. 그래서 올 시즌 뛸 수 없는 게 됐는데 이러면서 정말 타선에서 정말 빵꾸가 계속 이어나게 되면서 외야진이 사실 NC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정말 외야진이거든요. 외야진의 뭐 주요 선수들이 수비 잘하거나 있던 선수들은 지난 시즌 마치 군대를 갔다던가 자리를 비운 상태고 작년에도 NC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우선 선수 영입했던 것도 외야층이 얕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뭐 나성범 선수의 그 절반만이나 채워주길 바랬던 김성우 선수가 정말 타격이 정말 부진하면서 2군을 내려가게 됐고 새 얼굴들을 계속 끌어올려서 쓰고 있기는 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서 지금 타격이 정말 저조하게 됐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의지나 박민우 선수, 주전 선수들이 한 번쯤 이렇게 못 치는 날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겹치게 되면서 또 NC가 지금 연패 기간 동안 상대와 안타수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볼넷을 더 얻어내거나 안타수는 비슷한데 그래요. 득점권에서 치지 못하고 난사적으로 안타가 터지면서 연결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풀리지 않게 되면서 경기가 또 후루룩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타선은 계속 좀 답이 없이 이렇게 쉴 틈 없이 지나가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나성범 선수가 빠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 보는데 꽝 하고 한 방 터뜨려줄 선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은 없죠. 네. 간간히 터주던 베탄코트 선수도 빠져 있고 이러니까 네네. 상대 마운드 입장에서는 압도하거나 겁나는 선수가 없거든. 네. 그러면서 NC가 지금 이제 타선도 이제 동반 한두 명 이제 조금만 누가 휘청해도 크게 휘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네네. 좀 강하게 듭니다. 저는. 자, 저 상대에서도 양의지 선수만 막아내면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타선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이게 참 타선이 있고 없고 NC 타선이 참 큰데
참 좀 네. 아쉽네요. 네. 네. 자, 그 베탄코트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6일 2군행을 통보받았잖아요. 당시 이동국 감독님께서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일단 보니까 2군 경기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또 교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체 가능성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높은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구단 측의 그 고위 관계자와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구단 측의 입장은 일단 베탄코트가 실패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베탄코트는 사실 타격도 정말 재능이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은 사실 처음에 그 영입했던 계기 자체가 양의지 선수를 뽑아오지 못했을 때 B플랜으로 포수가 되는 선수를 위주로 뽑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베탄코트가 굳이 포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영주 네. 선수도 있고. 그런데다 베탄코트가 타격감이 떨어지고 또한 베탄코트가 또 이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이런 선수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베탄코트가 못 치거나 했을 때 팀 분위기가 정말 많이 깔아앉는다고 합니다. 베탄코트가 못 치더라도 본인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 분위기가 다른 선수까지 약간 좀 눈치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팀 전체가 베탄코트 하나 살리기 으쌰으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NC가 만약 뽑게 된다면은 이제 포수 이런 거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외야수 부분을 뽑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베탄코트가 2군 처음 내려가 홈런도 치고 그러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동욱 감독도 약간 회의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쳤는지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알아보고 있긴 한데도 사실상 그 전부터 베탄코트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그때는 그게 그 KBO 리그가 사실 그 100만 달러 상한선이 생기면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그 소위 말 로또가 터진다던가 이렇게 되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네. 이제는 베탄코트에 한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스카우트가 나간 것도 인정하면서 좀 교체를 향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교체 가능성이 거의 80%라고 저 봐요. 네네. 지금 네. NC가 지금 더 이상 이제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요. NC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끌어올려놓은 순위인데. 네, 그렇죠. NC가 그렇게 또 만만한 구단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동욱 감독이 이제 수비 코치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긴 연패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지 선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진 모습이 노출되고 있어요. 또 실책도 네. 좀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 14일, 16일 지난달 중순이었죠. 이번 달 중순에 SK와 3연전에는 무려 8개 실책. 이게 지금 3연패한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입당인 경기. 네. 또 16일에는 한 이닝 3실책. 그 NC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게 참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전체 실책 개수도 59개, 59개로 3위에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좀. 정말 실책 개수를 가파르게 쌓으면서 정말 리그 1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좀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데 경기를 보다 보면 뭔가 귀신도 홀린 듯이 이렇게 수비 실수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패를 하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처지고 연패를 하는 팀들이 좀 더 실수가 좀 더 많이 나고 약간 팬들이 봤을 때 복장 터지는 경기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 게 그렇죠. 그런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이기는 재미도 없고 이렇게 틀어진 상황인데 특히 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내야진 실책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SK전을 포함해서 16일에 한인이 3실책 나왔을 때 이때는 한인이 3실책이 거의 박선민 선수가 같은 지역에서 공을 2번이나 이렇게 실책을 하고 송구 실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량 실점이 이어지게 됐는데 이런 내야진의 수비 같은 경우는 이동욱 감독이 수비 코치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면은 공격과 수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정말 안 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양의지 선수랑 박민우 선수 등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타격 부문 1위,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주면 다른 선수들도 조금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어떨까요? 네, 일단 양의지 선수는 홈런 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정말 한 20경기 이상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장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타가 한번 나와야 그런 해결사가 있는데 양의지 선수가 한창 칠 때는 뭐 백투백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타격감이 좋은데 지금은 본인이 정말 풀리지 않는 모습이고 또한 박민우 선수도 그 희한한 게 규정 타석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미친 듯한 그런 타격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래도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거리 워낙에 좋은 선수고 컨택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것들 빨리 좀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데 다만 이 두 명이 다 하기에는 너무나 타선은 9명의 선수가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거고 또 그 이 중에서도 정말 뭐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찾아보자면은 최근에 그 린드블럼 선수에게 쥐어쥐어 짜내서 만들어 보자면 린드블럼 선수에게 홈런을 쳤던 이인혁 선수가 그러니까 나이대도 그 한창 그 베이징 키즈라고 하던 뭐 한동희 선수나 뭐 강백호 선수랑 동갑내기더라고요. 예. 동기이기도 하고. 지난해 신인이네요. 그래서 예.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인영 선수가 그나마 그런 장타력을 발휘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인 게 지금 NC는 그런 성장하는 외야수들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선범 선수가 작년에 약간 그 발언이 약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었는데 차라리 우리 팀은 꼴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신인을 뽑아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외야수를 뽑아야 된다 얘기를 해서 잠깐 팬들이 약간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정말 이런 것들 보면은 나선범 선수의 그런 말들이 왜 했었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나마 희망을 보시려면 이인혁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보시는 게 또 경기장에서 물어봤더니 롤모델이 나선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롤모델이 없어져서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아쉬워하던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새 얼굴들이 꾸준히 1군에 기용되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어 보이니까 팬분들이 그런 모습이어 지켜보시면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게 이번 주가 저는 NC의 이제 최대 고비가 왔다고 봐요. 네. 주중에 한화, 주말에는 LG와 맞봤는데 특히 LG와의 경기 네. 좀 이제 세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주 6연전 포인트 좀 짚어주면 어떻게 짚어주실래요? 하나를 만난 것도 솔직히 정말 좀 위기 분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상대를 봤을 땐 약간 두 팀 다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두 팀 다 서로 절실하게 이렇게 하려는 상황인 거고 게다가 서폴드가 NC전에는 2점대 방어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그 투구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나마 좀 NC가 믿는 것은 모처럼 안방으로 돌아왔고 안방에서의 승률은 좀 5할이 넘거든요. 5할 후반대로 좀 높았기 때문에 안방에서 조금은 편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작용했으면 하고 하지만 LG와의 상대 전적은 3승 5패를 한참 뒤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LG가 좀 요즘에 또 상승세가 뭐 기아한테는 좀 한번 주춤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정말 좋기 때문에 LG전은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된 NC로서는 이겨야 되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내일 선발이 루친스키입니다. 루친스키가 지금 선발진이 아까도 계속 말했더니 선발진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 화요일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주 2회는 등판할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진의 투수가 없는 가운데 주 2회를 얼마나 어떻게 경제적인 투구수로 어떻게 그 화요일과 일요일을 루친스키가 모두 막아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루친스키 어깨에 NC의 이번 주 5할 분수령 지키고 지키느냐 네. 마느냐 지금 마이너스 네. 한 개지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질문한 거는 여기가 끝입니다. 네. 근데 네. 점점 김하진 기자가 대화를 듣다 보니까 아까 누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지금 한 90도로 앉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어떻게 하시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원데이 투데이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째 보고 있는 사이인데 이 정도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선배로서 또 그렇죠. 역시 아끼는 후배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알고 네. 있죠? 그리고 네, 잘 알고 있죠. 네. 이 김하진 기자가 NC가 2013년 처음 창단할 때부터 담당을 했어요. 그죠? 네, 제일 최장 담당이죠. 1년 잠깐 지금 왔다 갔을 때가 있긴 한데. 그 네, 최장 담당이에요. 저도 이제 2013년에 같이 시작했던 기자들이 스포츠 동아 이경호 기자, 김하진 네. 기자, 저 네. 지금 네. 이제 연합뉴스에 있는 스포츠 서울의 김경윤 기자 이렇게 해서 네. 요 멤버들하고 참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네. 참 자충우돌하며 그죠? 그렇죠. 약간 술도 막 좌충우돌하고 NC라는 이 깐난하기를 아이고 막 어떻게 막 기분 어쩌나 하면서 했는데 어시장 세월이 이렇게 밤바다 어시장을 그냥
짬뽕집 가셨나요? 뭐 짬뽕집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예, 찬란 멤버 예, 참 네, 네. 예, 그때의 기억이 나네요. 스쳐 지나갔네요. 네. 그랬던 자청룡 김한- 우백톡으로 활동했던 아 때가. 그렇죠. 항상 네, 술자리에 가면 김하진 기자가 선발 투수로 등판해요. 그래요? 6이닝 30점 딱 퀄리티 스타트 딱 무조건 맞고 거기에 네. 이제 제가 한 2이닝 퍼펙트 세컨맨이에요? 정도로 딱 들어갔다가 마무리에 이제 이경호 기자가 네, 1이닝 오승환이죠, 딱 오승환. 오승환. 게임 오버. 뭐. 네. 누구랑 붙어도 게임 오버. 예. 그랬던 네. 기억이 나네요. 참. 네. 그랬던 그랬네요. 김하진 기자가 지금은 이제 네. 10년 차가 됐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말도 네. 잘하고 오늘 NC 소식을 듣는데 역시 네, 베이스볼 그땐- S 여기서 단련된 네.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저도 뭐 좌충우돌 겪다 보니 이렇게 자충우돌 많이 네. 생기네요. 그래요. 예, 사람이 자충우도. 단단해지네요. 역시 사람을 잡초처럼 네, 커야 됩니다. 예. 네, 누워서 방송도 하고 뭐 많이 컸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워서 방송한다길래. 그렇습니다. 여유가 넘치죠 뭐. 네. 어느새 우리가 전화 연결한 지가 딱 30분이 다 돼가요. 27분을 했네요. 예. 아니 약간 20분 만에 끝날 거라고. 예, 편하게 원래 하고 원래 있어서. 이런 거예요. 네. 원래. 정말 그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이제 그러시구나. 낙죠. 이렇게 20분만 할 네. 테니까 10시에 네, 전화하고 떠서 갔네. 20분에 네. 낮춰. 뭐 조용래 기자는 1시간 기다렸어요. 아, 저는 조용래 기자 1시간 기다려. 지금 네. 미국에서 열혈치대를 하고 있던데 네, 선배라서 말도 미국에서 못 하고 울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NC가 트레이드 계획 이거 트레이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기웃될 것 같아요. 저는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좀 분위기는?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사담이지만은 이동욱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기사용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트레이드 카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맞아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영범 선수가 잘 던진 걸 보면 기분이 좀 묘하시지 않냐 이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트레이드든 뭐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올해 리그가 이렇게 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이냐 서로 내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아마도 뭐 NC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정말 뭐 외야수에게 그 약점이 극명한데 트레이드를 분명히 생각할 것 같긴 한데 모두가 이렇게 자기 것을 내주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 속에서 NC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좀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네.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해졌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죠. 또 분위기가. 네네. 버틀러 선수는 뭐 이 2명까지는 교체할까요? 쉽지 않을 것 버틀러 같은데. 선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넓게 보기도 하고 또한 그 빠져있는 시간 너무 길잖아요. 뭐 길게 봐 4주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실전 감각 끌어올리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한 NC가 지금 자존심 많이 구겨진 상황이거든요. NC가 원래는 외국인 선수 뽑는 거 정말 정평이 나 있어서 뭐 몇 개 구단의 최고라는 이런 칭찬을 받아왔던 팀이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왕예이중 안 됐죠. 뭐 베레 선수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세 카드 중에 2개 카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이 아닌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무마하려는 또 NC는 지금 새 야구장에서 올해는 꼭 가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이요. 무마하기 무조건. 위해서는 네, 좀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선배가 30분을 채웠어요. 지금 30분 10초 지났는데 네. 출연료는 이제 진짜 눕고 싶네요. 네. 이제 누워서 좀 쉬시고 11시가 다 됐습니다. 하여튼 네. 김하진 기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뭐 송내 얼마든지 스튜디오도 하겠습니다. 열려 있고 이혜진 기자와 함께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또 또 혜진이도 제가 좋아하는 후배니까. 같은 대학 라인인가요? 대학도 네. 밝혀. 아니요, 대학 밝히지는 말고 대학 라인인 걸로. 대학 라인입니다, 네. 거기. 대학 그 대학이 좀 미녀 기자를 많이 배출하는군요. 지금 야구파는 저희 대학 나오지 않으면은 야구 기자 할 수가 없어요. 등용문입니다, 등용. 등용.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았고 현장에서 네. 곧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이게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버틴 친구들은 알잖아요. 지금 당신 한 5년 했죠. 그렇죠. 10년 이 유려함이 보여요? 10년 뒤가?
5년 뒤가 보여요? 예, 근데 쉽지 않은데. 아이스콜라님 단독 웬디 기자 웨이보 공식. 저 웨이브 공시되나요? 아,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죽어도 안고 죽습니다. 한 배 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웬디 기자님, 하진 기자님 골라요. 아유,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웬디 기자죠. 하진이도 하진이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 항상 술자리에서 서로 목청이 높아지는 이런 기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코 기자 웬디 종신노예에서 코 하지 말랬잖아. 간만에도 안 나오다가 코 하더라. 정진기 같은 선수가 됐네요, 제가. 좋은 거죠? 머니볼이 또 뭐 감히 베이스볼 S와 이렇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확실히 김하진 이제 사진 부담스럽다. 좀 들어가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 공중파라 해야 되나요? 아니, 공중파는 아니지만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그쵸. 말을 정말 잘하네요. 진짜. 김하진. 다시금 또 느꼈어요. 애드립도 원래도 알고 그렇고, 있었는데. 거의 처음 봤을 때는 하진아 하면 이병 김하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러셨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김하진이 키가 또 커서 170 가까이 돼서 제가 좀 부담을 느끼는. 늘씬하세요. 제가 워너비입니다. 워너비. 그렇습니다. 자, 머니볼의 정진기는 웬디라고.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진짜 아무리 진기를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 그게 아니다. 아니라 그 분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저기는 가야죠. 한동민 정도는 가야지. 그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진을 빨리 키워서 좀 좋은 무대로 넓은 세계로 보내주는 게 또 저의 목표기도 하고. 정진기 5열 나왔습니다. 정진기니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11시가 넘었네요.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오늘 방송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 이제 뭐 주간 매치업, 3부라고 북치기도 그러네요. 주간 매치업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NC 얘기를 했죠. NC 이제 창원에서 하나하고 붙고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 LG하고 붙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가장 큰 빅매치는 저는 이번 주중에 있는 SK하고 LG 경기. 그렇죠. 선발 투수가 예고가 됐는데 1선발 누가 나오죠? 윌슨 선수랑 김광현 선수가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윌슨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윌슨 선수의 그 투심 패스트볼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뭐 리그의 어떤 타자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심판들이 보는 그 설문조사, 9위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서는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윌슨 선수를 꼽았는데 제가 호기심 때문에 선수들한테 몇 명 자꾸 물어봤는데 공교롭게도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지만 대부분 윌슨 선수를 꼽는 게 많았어요. 실제로 윌슨 선수가 리그에서 땅볼아웃 유도가 가장 많아요. 지금 한 150개 넘겼을 것 같은데 제가 설문을 조사한 시점에서 142개였던 것 같은데 윌슨 선수의 이 땅볼 유도 능력, 거기에 이제 잠실구장 그리고 또 LG의 또 탄탄한 수비가 좀 받쳐주면서 빛을 발휘하고 있고, 또 김강현 선수도 올해는 투심 패스트볼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두 투수가 대결하는 모습이 내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죠. 롯데 박세웅 선수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 경기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롯데 담당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롯데가 뭐 분위기가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3연속 위닝 시리즈를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조금 올라오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KT전을 좀 잡아야 될 그럴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건 뭐 윌슨 선수 칭찬을 좀 더 할까요, 제가? 모두가 원하시는 것 같은데. LG 윌슨 선수라고 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LG 윌슨 선수. 롯데도 이제 윌슨 선수가 있거든요. 오늘 안치홍 위원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를 했어요. 홈플레이트에서 가운데로 떨어지는 투심이 아니고 가운데에서 우타자 몸쪽 끝 플레이트를 활용하는, 이게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땅볼이 나오는 각도일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윌슨 선수의 투심 패스트볼이 포심과 차이가 나지가 않아서 정말, 그러니까 구속 차이가 안 나니까 또 빠르고, 그러니까 뭐 치기 진짜 어렵다.
무브먼트도 아주 좋고 뭐 이런 칭찬을 하는데 내일 윌슨 선수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두 윌슨. 팀의 상황을 봐도 지금 각자 이제 좀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움과 승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해서도 좀 빨리 승리를 좀 해서 승수를 쌓는 게 좀 우선일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두산전을 싹쓸이 했지만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LG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보면서 보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또 그 다음 경기는 아까 김한진 기자가 꼽아준 한화 NC전 서폴드 루친스키 요 대결도 내일 좀 관심이 모아지고 지금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매치업이 또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또 많아요. KT하고 기아도 이게 좀 약간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지만 6, 7, 8 여기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데 주말 수원 매치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재미있게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선발 투수 어떻게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은 김광현 선수와 윌슨 선수가 나오고요. 사직에서는 KT 김민 선수와 그다음에 이제 롯데 박세웅. 박세웅 선수가 나오죠.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포항이죠. 죄송합니다. 포항에서는 두산 이영하 선수와 삼성의 백정현 선수가 나섭니다. 네. 또 고척돔에서는 기아 윌랜드 선수와 키움 브리검 선수가 나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서는 하나 서폴드 선수와 NC 루친스키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도 또 야구 소식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야구 경기 찾아가고 재미난 경기가 속출할 것 같은데요. 점점 눈치를 채시고 빠져나가시는 분이 계는데 빠져나가시기 전에 유튜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뭐 몇 가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1차 지명 얘기를 많이 하네요. 1차 지명 SK의 1차 지명은 성이 이응이 들어가는 선수가 될 것 같죠?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이응 똑같아요. 이응 시옷 시옷 개가 돼요. 이응 시옷 개가 돼요. 확신하시는데. 두 명 중에 하나지. 걔가 된다니까요.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내뱉으면 또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응 슛.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이응 슛. 아우 좋습니다. 이응 슛 그대로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머니볼 TV였습니다. 진행의 정세영 기자,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머니볼 TV 구독 부탁드릴게요. 월요일마다 머니볼 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재밌었죠? 네. 이렇게 자기 만족을 안고 방송을 꺼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